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유명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멋지진 않지만 유명하긴 합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 북한군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을 다 죽일 무기입니다. 북한의 73식 대대 기관총인데, 이 대대 기관총 그러면 우리 한국어로 치면 그냥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대대급 지원하기, 대대급 무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대자 대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대대적으로 죽이는 기관총, 적을 대대적으로 죽인다, 이런 뜻의 기관총입니다. 대대 기관총. 네, 소대 뭐 지원하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무기인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쿠르스크에서 발견됐어요. 자, 쿠르스크 전선에 이렇게 등장했죠. 제가 국방TV를 통해서도 보여드렸었는데, 자, 이렇게 쿠르스크 전선에 북한군들이 지금 뭐 초기 멤버만 12,000명이 들어갔는데, 그 멤버들 중에서 이 군인들과 함께 이런 무기가 발견됐어요. 이 총은 러시아에는 있지 않은 총입니다. 러시아에 있지 않고 오직 북한군만 사용해요. 그러면 북한군들이 이 기관총을 들고 러시아로 파병되었다, 그 말인 것이죠. 즉 북한군이 들고 전투를 할 기관총이다. 자, 이런 내용인데, 그건 뭐 기관총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생기게 좀 이상하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총은 이 방아쇠가 있으면 그 방아쇠 아래쪽에 탄창이 붙어 있죠. 그리고 기관총 같은 경우는 옆에 탄띠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밑에 탄창이 들어간 쪽에 탄통을 부착해가지고 사격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건 뭐 위에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조준을 지금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는 건데, 이 탄창도 정중앙에 지금 붙어 있지는 않아요. 살짝 왼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늠쇠와 가늠자가 있죠. 거기를 딱 조준하기로 하고, 그 옆에 살짝 몰려 있는데, 왜 가늠쇠 가늠자는 조준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기형적인 무기다라는 건데, 이걸 이제 북한군이 들고 왜 이런 걸 들고 쓰냐, 또 이거 들고 뭐 할 거냐, 또 이거 성능은 어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이거 많이 본 총인데, 북한군 핵심 지원하기죠. 여기 지금 은색 번쩍번쩍 하는 이 총은 북한이 너 좀 뭐 잘했다고 상 줄 때, 이 부대 포상할 때 총에다가 크롬 도금해서 주죠. 그래서 참 이런 황당한 짓거리를 해서 하는데, 이거 가지고 또 사격도 합니다. 자, 북한군 지원하기예요. 북한군 지원하기가 왜 쿠르스크에 갔냐? 자, 일단 이 총의 근원을 먼저 봐야 되겠죠. 북한군이 이제 6.25 이후에 무기 국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PK를 바탕으로 68식 기관총을 만들었어요. 68식. 뭐 당연히 68년도 어간에 만들었다, 그 말이 되겠죠. 그걸 생산 중에 있었어요. 68식 기관총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냥 정상적으로 생긴 기관총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탄띠 급탄 방식을 할 수도 있고, 밑에 탄통을 붙여서 이렇게 뭐 한 100발들이 탄통 해서 연발 사격할 수도 있고, 자, 이런 기관총이에요.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기관총이죠. 자, 그런데 김일성이 갑자기 내가 소시적에 라떼는 말이야, 그 중공군하고 같이 싸울 때, 그 고지전 할 때 말이지, 이 사진이, 배경 사진이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거기에 이제 장면들인데요. 이렇게 막 고지전 막 들어갈 때 중공군들이 기관총 들고 막 뛰어가던데, 돌격 소총이 아니고 돌격 기관총이던데, 그거는 이런 거는 아니던데. 왜냐? 이게 지금 총 무게가 9kg, 거기다가 이 탄통을 붙이면 뭐 11kg 뭐 이상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 들고 뛰기 힘든데 중공군 들고 뛰는 거 그거 좀 괜찮아 보이던데 라고 딱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선노동당 제2경제위원회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야, 동무들,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소비에트 PK 기관총 말이야, 생산 그 잠깐 중단하고 내 말 좀 들어보라. 자, 이렇게 지시했어요. 그래서 제2경제위원회, 즉 이제 군수산업 하는 데죠. 인민군대 무장시키려면 더 가열차게 생산 전투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최신형인데 생산을 멈추라는 말입니까? 물어보니까, 아이, 꼬저 그 PK라는 거 말이다, 그 빈총 무게만 9kg에 탄통까지 붙이면 13kg 넘어간다는데, 우리 전사들이 그 무거운 걸 들고 적진까지 뛰어서 돌격할 수는 없지 않겠어? 내래 조국 해방전쟁 때
중국 동무들이 들고 뛰는 기관총 봤는데 그거이 기관총에 탄창을 끼고 쏘면서 뛸 수 있는 총인데 안 갔어? 내래 체코에서 그거 몇 전 가져왔으니끼니 이거 베껴서 만들어 보라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2경제위원회에서 아니 우리 인민군대의 정체성 바탕은 소비에트에 있는데 그 체코 거 자꾸 쓰시라고 하시면 좀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이 많구만 길에 아우지 가고 싶지 않으면 날래 만들어 오라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 김일성이가 체코제 무기를 좋아했습니다. 체코제 북한군이 쓰는 금총, 은총 그 권총 있죠. 그게 백두산 권총인데 그것도 체코제 CZ-75예요. 그러니까 체코체에 왠지 뭔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김일성이에요. 체코가 1차 대전 무렵에 무기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잘 만들지만 총기류를 아주 잘 만들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체코가 1910년대에 개발해서 만들어서 1차 대전 때 사용했던 VZ-26 이걸 국민당군에게 보급이 됐고 국민당군이 쓰다가 공산당 중공군에게 노획이 됐죠. 그걸 이제 노획한 이 기관총을 중공군이 6.25 때 참전해서 인해 전술할 때 이렇게 쓴 겁니다. 그걸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이거 딱 보면 뭔가 좀 컴팩트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총 몸통이 일단 아주 슬림해요. 슬림하고 총신도 뭐 하나만 삐죽이 나와 있고 그래서 뭔가 조금 이 전체적으로 슬림하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게가 8kg이에요. 그러니까 중공군이 들고 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PK보다 더 좋게 만들으라고 하니까 북한군 제2경제위원회에서 PK는 급탄 방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탄창 뭐 30발들이 하나 꽂으면 이거 다 쏘면 또 갖다 꽂고 또 갖다 꽂고 해야 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급탄 방식 뭐 이런 거 있어야 이 양각대 설치하고 계속 사격하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급탄 방식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덩치가 커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딱 봐도 지금 몸통이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지금 여기가 바로 탄창을 꼽는 자리인데 이 VZ-26 같은 경우는 방아쇠 울 바로 위에 탄창 꼽는 데가 있죠. 그리고 몸통이 아주 슬림해요. 그런데 이건 거의 PK의 몸통처럼 생긴 데다가 뭔가 좀 뒤집어서 물론 내부 구조 대폭 바꿔가지고 위에서 탄을 꼽도록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탄띠 급탄 방식도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몸통이 이만큼 커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총신도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덩치가 대폭 커지다 보니까 원래 PK가 9kg이나 하니까 저거 무거워서 들고 뛸 수가 없어. 그러니까 VZ-26 가벼우니까 그대로 만들어 라고 했는데 이 요구사항 저 요구사항 다 집어넣다 보니까 이 73식 대대기관총은 무려 11kg 가까운 10.6kg이 된 거예요. PK보다 훨씬 무겁고 VZ-26보다는 압도적으로 무거운 총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위에다가 탄을 꼽는 희한한 바보 같은 총이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수영동지께서 지시했으니까 대량 생산에 들어갔겠죠. 길이는 116cm, 그리고 중량은 10.6kg, 그리고 탄창 30발들이 결합하면 11.6kg, 그리고 사용 탄약은 7.62mm. 그러면 AK-47 뭐 이런 거하고 같이 쓰면 되겠네? 아니에요. AK-47은 7.62에 3구탄 39mm 길이인 거죠. 근데 이건 모신 나강 소총에서 쓰는 이 54mm 긴 겁니다. 긴 거. 그러니까 AK-47 계열하고 탄 호환도 안 돼요. 따로 그냥 2000용 탄을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발들이 박스 탄창 한 개 꼽든지 아니면 탄띠로 급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분당 600에서 700발, 유효 사거리는 1000m, 최대 사거리는 3600m인데 뭐 되게 정확할 필요도 없어요. 지향 사격에서 그냥 들고 뛰는 거니까. 자, 그래서 김일성이 원했던 사격 스타일이 바로 이겁니다. 폼 나구만 그래. 이렇게 하는 건데 왜냐? 이때 당시에 소련도 그렇고 해서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일렬로 쫙 서가지고 쫙 총을 쏘면서 막 그냥 상대 고개를 못 들게 하면서 들고 쏘면서 돌격하는 거예요. 근데 소총 깡깡깡깡 쏘는 거 쏘면서 돌격하는 것보다도 이 기관총 가지고 브락브락 하면서 돌격하면 상대가 더욱더 공포에 질리겠죠. 자,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길이를 더 길게 만들어 가지고 견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깨에 그냥 갖다 낍니다. 이렇게 끼고는
방아쇠 이렇게 잡고 양각대를 이렇게 잡고 쏘는데, 왜냐, 견착을 해버리면 양각대에 손이 닿지를 않아요. 북한군 덩치에. 그래서 이렇게 개머리판을 끼고 하니까 뭐 정확도가 담보가 되겠습니까? 점점 밀려나겠죠. 그리고 들리겠죠. 자, 이런 식으로 쏠 수밖에 없는 73식 대대 기관총. 대대적으로 죽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래서 현장에서 불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동무들 내래 전방 현지 지도탄이 왔는데 왜 훈련에서 전사들이 기관총을 들고 돌격을 안 하는 거이네? 이거에 들고 쏘라고 준 기관총인데 들고 뛰어가면서 쏴야지. 이제 이러니까 그 총에다가 탄창까지 끼우면 68식 보총 거의 4배인데 들고 뛰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68식 보총이 바로 AKM, 그러니까 7.62mm 3구탄 쓰는 그 AK-47의 약한 개량형이에요. 그게 이제 68식 보총인데 요거 탄창 집어넣고 하면 3.6kg. 그러니까 이거 한 4배 되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들고 뛰냐. 그래서 김일성이 그래서 동무들은 조국 해방전쟁 다시 터지면 적진으로 돌격 안 하겠다 이거야? 이렇게 화를 딱 내니까 그게 수령 동지께서 이 밥에 고깃국, 이제 쌀밥에 고깃국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먹여준다고 하셨는데 경제가 박살나서 다들 깡냉이로 연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깡냉이에 풀뿌리 먹고 자란 어린 동무들이래 피골이 상접했는데 그 무거운 걸 들고 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실을 토로하니까 그것도 맞죠. 그래서 그럼 그때 만들다가만 68식 기관총 그거 조금 손봐서 다시 만들라. 자, 이렇게 됐어요. 다시 도로 68식 PK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도로 68식 PK 그대로 똑같이 만들면 욕먹겠죠. 벌써 세월이 10몇 년 지났는데. 그래서 그거 살짝 개량해가지고 82식 소총 만들었는데 80년대 들어와서 북한 경제 완전히 폭망했죠. 그래서 몇 정 생산 안 하고 소량만 생산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 73식 대대 기관총이 북한군 주력 기관총이 된 겁니다. 우리로서는 다행이죠. 자, 그래서 탄통이 호환이 안 되는 이런 탄통 갖다 붙이고 해야 되는데 탄통 호환이 안 되는 이런 애매한 73식 기관총 앞으로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그래도 뭐 계속 써야죠. 그런데 문제는 쿠르스크에서 이거 들고 이제 뛰어야 되는데 과연 우크라이나군이 참호 속에서 그거 맞아주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이거 다 갖다 꽂고 하면 11kg가 훨씬 넘는 이런 총을 들고 뛸 수밖에 없는 북한군. 당연히 몸은 둔할 것이고 적으로부터 표적은 더욱더 확실하게 저 기관총부터 죽이자라고 될 테니까 이 기관총 전문 사수인 북한군은 쿠르스크에서 가장 먼저 죽는 북한군이 아닐까. 왜? 장갑차 보호도 못 받고 무조건 뛰어라는 스톰제트 대포밥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북한군이니까 이 73식 대대기관총 사수는 제일 먼저 죽는 불쌍한 병사가 되겠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73식 대대기관총, 대대적으로 죽이는 기관총은 북한군을 대대적으로 죽이겠다 하는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